이렇게 눈치가 없으니 그 나이에 아직도 떡볶이나 팔고 있지? 경기도 외곽 전통시장 상인들이 모인 송년회 자리였습니다. 식당 안은 거의 만석이었고 테이블마다 상인들의 목소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장 안쪽 맨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여자는 앞에 놓인 떡볶이를 그대로 뒤집어 쓴 채 멈춰 서 있었습니다. 잠깐의 정적 뒤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상인들뿐 아니라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사람들까지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젖은 옷자락을 붙잡지도 못하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입구 쪽에서 멈춰선 한 사람이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시당하고 있는 여자의 사위였고 지역 신문사 기자였습니다. 이 일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 달 전 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 경기도 외곽의 전통시장 입구였습니다. 아직 하늘은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시장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걸어왔습니다. 60대 후반쯤 보였고 낡은 파카를 입고 있었으며 손에는 장갑이 꼈지만 손가락 끝이 터져 있었습니다. 김순자였습니다. 순자는 평소 자리로 향했습니다. 시장 한쪽 건물 사이 좁은 공간이었고 상인의 건물에서 10m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리어카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순자의 노점이었습니다. 순자가 리어카에 점점 다가갔고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제까지는 멀쩡했던 바퀴 한쪽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해코지한 것처럼 부러져 있었고 리어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잠깐 바퀴를 들여다봤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시장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5분쯤 지나 순자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장 구석 공사장에서 주워온 벽돌 3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리어카 밑으로 벽돌을 밀어 넣었습니다. 하나, 둘, 셋. 벽돌이 부러진 바퀴를 받쳤고 기울어 있던 리어카가 수평을 찾았습니다. 순자가 리어카 덮개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가스통을 연결했고 냄비를 올렸으며 떡을 꺼내 물에 담갔습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침 8시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셔터 올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고 상인들이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한 상인이 순자 쪽을 보며 지나갔습니다. 아침부터 꼴 보기 싫네. 다른 여자가 옆 사람과 이야기하며 지나갔습니다. 노점은 노점답게 좀 하지.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떡을 계속 씻었고 냄비에 물을 부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냄비 밑을 핥았고 김이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들어 시장 입구 쪽을 봤습니다. 옆 노점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엊그제까지 떡꼬치를 팔던 자리였고 어제부터 장사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리어카도 주방용품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자리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시선을 거두고 다시 냄비를 봤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했고 떡을 넣을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점 앞에도 손님이 하나둘 섰고 순자는 떡볶이를 담아 건넸습니다. 500원입니다. 손님이 동전을 내밀었고 순자가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순자가 떡볶이를 조금 덜어 작은 그릇에 담았습니다. 뚜껑을 덮었고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리어카를 잠깐 비우고 상인의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10m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였습니다. 상인의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서 상인 몇 명이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안을 들여다봤고 한 상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떡볶이 조금 싸왔는데요. 시장하실 텐데 드세요. 아침에 추우시죠? 비닐봉지를 들어보였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상인 한 명이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비닐봉지를 한 손으로 받아들었고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수고하세요. 순자가 밝게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상인의 건물에서 나와 리어카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비웃음 소리. 또 왔네, 저 사람. 노점이 왜 상인의 근처를 어슬렁대? 뭐하러 온 거래? 순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리어카로 돌아와 다시 떡볶이를 저었습니다. 오후 2시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순자가 리어카 옆에 서서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입구 쪽 노점 자리 2곳이 비어 있었습니다. 떡꼬치 노점과 만두 노점. 어제까지는 있었는데 오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오른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튀김 노점 주인이었습니다. 박스에 주방용품을 담고 있었고 낡은 냄비와 기름통을 하나씩 넣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그쪽을 봤습니다. 튀김 노점 주인이 고개를 들었고 순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 멈췄다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짐을 쌌습니다. 순자는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켜봤습니다. 10분쯤 지나 튀김 노점 주인이 박스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고 그대로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자리도 텅 비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자기 자리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벽돌 3개가 리어카를 받치고 있었고 부러진 바퀴는 그대로였습니다. 순자가 앞치마를 매만졌습니다.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 세어봤습니다. 오늘 번 돈 33,500원. 평소보다 적었습니다. 순자가 동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님이 한 명 다가왔고 순자는 다시 떡볶이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후 오전 10시였습니다. 순자가 평소처럼 리어카 앞에 서 있었고 떡을 씻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쯤 보였고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관할시청 위생과입니다. 순자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인회 쪽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요. 노점 정리 관련해서 협조 요청 나왔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자진 정리 부탁드립니다. 안 그러시면 강제 철거 절차 들어갑니다.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여기서 30년 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민원이 접수된 이상 저희도 절차를 따라야 해서요. 시청 직원이 서류를 순자 손에 쥐어줬습니다. 금요일까지입니다. 시청 직원이 돌아섰고 걸어갔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주변에서 상인 몇 명이 지나가며 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시선은 느껴졌습니다. 순자가 서류를 리어카 아래에 넣었습니다. 다시 떡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7시 순자가 리어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냄비를 씻었고 가스를 껐으며 뚜껑을 덮었습니다. 상인의 건물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튀김 노점 주인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규정이니까. 그러게요. 저희도 민원 들어오면 난처하거든요. 언제까지 봐주자는 거예요. 순자는 못 들은 척 리어카를 밀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시골 판자집이었습니다. 순자가 바닥에 앉아 서류를 다시 꺼내 읽고 있었습니다. 금요일까지 자진 정리, 강제 철거,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자가 서류를 내려놓고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요일, 사흘 남았습니다. 나가면 수입이 끊겼고 버티면 강제 철거였습니다.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순자는 금요일까지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토요일 아침, 순자는 평소처럼 리어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전 9시, 파란색 트럭 한 대가 시장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빨간색 조끼를 입은 사람 4명이 내렸고 그중 1명이 순자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철거 나왔습니다. 순자가 리어카 앞을 막아섰습니다. 조금만요. 손주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요. 용돈이라도 조금. 철거반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명령대로 하는 거라서요. 뒤에서 상인 몇 명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나가나 보네. 다른 상인이 거들었습니다. 아유, 허가도 안 받고 꼴 보기 싫었는데 잘 됐네요. 아저씨 빨리 철거하세요. 언제까지 봐주자는 거예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철거반 직원들이 리어카에 손을 댔습니다. 순자가 물러섰고 리어카가 트럭으로 옮겨졌습니다. 냄비, 가스통, 떡, 그릇들 전부 트럭에 실렸습니다. 10분, 철거까지의 시간. 지난 30년의 세월이 단 10분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자의 리어카를 실은 파란색 트럭이 출발했고 순자는 그 멍하니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리어카를 받쳐놨던 벽돌 3개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씩 가게로 돌아갔고 시장은 다시 평소처럼 돌아갔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자는 다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리어카는 없었지만 집에서 가져온 작은 테이블 하나를 놓았고 냄비와 가스통을 다시 꺼냈습니다. 벽돌 3개 위에 테이블을 올렸습니다. 평소보다 낮았지만 장사는 할 수 있었습니다. 상인 1명이 지나가며 봤습니다. 고개를 저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떡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가 상인의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후 2시였고 안에서 상인회장과 총무가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상인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순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인회장 앞에 섰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상인회비 내고 싶은데요. 상인회장이 순자를 봤습니다. 노점은 상인이 아니에요. 가게라도 차리고 말씀하세요. 순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청소라도 하겠습니다. 시장 쓸고 쓰레기 치우고. 옆에 앉아있던 총무가 말했습니다. 그게 청소부지 상인회입니까? 안 됩니다. 순자가 2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럼 저는 어디서 장사를 해야 하나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인회장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우린 세금 내고 장사하는데 왜 우리가 노점을 챙겨줘야 합니까? 옆에 앉아있던 다른 상인이 거들었습니다. 누군 땅 파서 세금 내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고 상인의 건물을 벗어났습니다.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떡볶이를 다시 저었고 손님 1명이 다가와 주문했습니다. 하나 주세요. 순자가 떡볶이를 담아 건넸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2월 중순, 시장 곳곳에 송년회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 송년회, 12월 23일 오후 7시. 순자는 그 안내문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총무가 순자네 노점 앞에 섰습니다.
이번 송년회에 오시죠. 당황한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요? 네. 상인들 다 모이는 자리니까요. 총무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일시와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가 종이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총무가 돌아섰고 걸어갔습니다. 순자는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가 집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요새 어떠세요? 응, 잘 지내지. 시장상인회에서 처음으로 송년회를 초대했어. 전화 너머로 딸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엄마 상인회랑 못 어울려서 힘들어 하셨는데. 옆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의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겸사겸사 분위기 좀 보고. 신문에 노점 철거 기사 많아서 걱정됐거든요. 그래, 고마워.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일 안쪽에 걸려있던 옷을 꺼냈고 먼지를 털었습니다. 송년회는 이틀 후였습니다. 12월 23일 오후 6시 30분 사위 이도연이 차를 몰고 순자를 데리러 왔습니다. 장모님 타세요. 순자가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10분 후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순자가 내렸고 도연이 뒤따라 내렸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사위도 바쁠 텐데. 괜찮아요. 잠깐 분위기 보고 나갈게요. 두 사람이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상인들이 앉아 있었고 술잔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총무가 순자를 봤습니다. 오셨어요? 저쪽 구석 자리로 앉으세요. 순자가 가장 안쪽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도연은 입구 쪽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순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인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다른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웃음소리.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농담이었습니다. 노점도 힘들죠? 세금은 안 내도 되니까 좋겠네요. 순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노점하실 거예요? 나이도 있으신데 이제 그만하셔야죠. 자식들은 뭐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상인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아니, 미끄러진 척했습니다. 술이 순자 쪽으로 쏟아졌습니다. 옷이 젖었고 술이 무릎 위로 흘렀습니다. 아, 죄송해요. 손이 미끄러졌네.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젖은 옷자락을 붙잡지도 못하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입구 쪽에서 지켜보던 도연이 걸어왔습니다. 빠르게 테이블 쪽으로 다가갔고 순자 옆에 섰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상인들이 도연을 봤습니다. 누구세요? 이분 사위입니다. 도연이 순자를 일으켰습니다. 장모님 나가시죠. 이런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 없습니다. 순자는 고개만 숙이고 있었고 도연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당 문이 닫혔고 두 사람은 차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올랐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일주일 후 시장 인근 작은 건물 1층이었습니다. 추억의 떡볶이, 간판이 걸려 있었고 유리문 안으로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순자가 안에서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도연과 지훈이 계약금을 보탰습니다. 시장 인근 작은 가게 12평짜리 월세였습니다. 월세는 80만 원이었고 리어카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테이블 5개, 의자 20개. 비좁았지만 손님이 앉을 수는 있었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인 도연은 지역 신문에 기사를 썼습니다.
사라질 뻔한 떡볶이집, 자리를 옮기다. 짧은 기사였지만 사진이 실렸고 가게 위치가 나왔습니다. 이틀 후, 가게 문이 열렸고 40대 중년 남성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여기가 그 떡볶이집이에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앉으세요. 남자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국민학교 때 여기서 먹었어요. 신문 보고 찾아왔네요. 순자가 떡볶이를 담아내왔습니다. 남자가 한 입 먹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 맛이야. 그날 이후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40, 50대 어른들이었고 추억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 생각나네요. 애들 데리고 먹었는데 변하지 않았네요. 가게는 점점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순자는 여전히 시장을 지나갔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도 여전히 상인들과 마주쳤습니다. 상인들은 고개를 돌렸고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도 인사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리곤 가게로 돌아와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 2명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자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자는 아직도 상인들과는 친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가게엔 요즘도 사람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이해하려고 애썼던 시간은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그대로였고 누군가는 끝까지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 선택이 지금의 차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